8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1 타경 111986 해갖고 아파트 울산광역시에 있는 그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 부동산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세대 안 고르고 오피스텔 안 고르고 지방 거 잘 안 고르는데 여기는 울산의 아파트 2분의 1 지분으로 해서 3차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좀 돈이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에 그냥 이거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오늘 고른 거 보게끔 되면은 그 서울의 수도권, 다시 말하면 충청도 이북 쪽에 당진까지 경기도 뭐 이런 쪽에 걸 고르지 그 남쪽으로는 제가 지금 잘 안 고르고 있어요. 보면은 안 고르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골랐습니다. 보면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서 강제 경매로 1억 2천이 나왔죠.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없죠? 뭐가 없어요? 설정이 없죠.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아파트 사면서 대출 없이 사는 거. 자동차 사면서 할부로 안 사고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 아파트 사면서 대출 없이 사는 사람. 제일 부럽습니다. 그런 아파트인데 2분의 1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병금이가 있고 이진석이가 있어서 두 사람이 같이 산 거죠. 우병금이하고 이진식이죠. 맞죠? 그리고 주소가 같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병금이하고 이진식이하고 제가 보기에는 부부인 것 같아요. 했는데 이 이진식 거를 우병금이 이름으로 다 바꾼 거예요. 바꿨죠? 바꾸다 봤더니 가처분을 해놓고 왜 너 이거 이 우병금으로 다 바꿨냐? 사취한 거다 해갖고 다시 이진식으로 원래 원상복구 시켜놓고 경매 집어넣은 거예요. 2분의 1.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1억 2천이죠. 1억 2천이면은 이게 아파트가 지금 9천만 원이라면 1억 8천 정도쯤 되는 거죠.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한 1억 5천 정도쯤 되겠죠. 그럴 때 이거를 취하를 시키기보다는 공짜우선 매수 들어오든지 아니면 낙찰자한테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2분의 1 지분 매각이기 때문에 공짜우선 매수 들어온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짜우선 매수 먼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보면 미납을 했는데 여기에 한 명이 들어왔는데 공짜우선 매수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짜우선 매수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 들어왔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만약의 경우에 공짜우선 매수 안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2분의 1을 낙찰을 받았죠.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낙찰 받으면 제일 먼저 감정가에 의해서 너가 살래? 안 사. 그러면 다 팔아서 나누자. 어떻게? 공인중개사한테 나누자. 싫어? 네가 내 아파트 2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치료를 내라 하고 치료 판결을 가지고 2분의 1 지분만 다시 경매로 집어넣고 우리가 공짜우선 매수로 갖고 올 수 있는데 그것은 최악의 경우인 거예요.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 내 지분을 조금 깎아달라 그러면 사고 전번에도 딱 이런 것이 우리가 그 공투를 해서 낙찰 받았던 것이 있는데 낙찰 받았더니 그분이 공짜우선 매수를 몰라서 입찰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최저가에 그 120만 원을 더 썼고 그 사람은 그냥 최저가로만 쓴 거야. 결국 우리가 120만 원짜리 이었거든요. 그러면 차순위작도 신청을 했으면 될 텐데 차순위 신청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냥 마누라가 사기당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도 살기 싫대. 그럼 살기 싫으면 그럼 다 팔아서 나누자 그랬더니 그럽시다 그러면 같이 공인중개사 갑시다 해갖고 같이 가서 공인중개사 갔어요. 그럼 맡겼어. 팔아서 나누자고. 그 가격 얼마에 팔 수 있다 얼마에 다 얘기해놓고
보름 있었더니 연락이 왔어요. 살 사람이 있다고. 아파트니까 금방 팔리잖아요. 가격을 한 500만 원만 낮춰도 금방 팔리거든요. 나왔더니 막상 팔 때쯤 되니까 와가지고서는 그냥 다시 살 테니까 한 1,000만 원 더 깎아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럼 다시 산다고 한다. 이게 보면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약점은 뭐냐면 공제우선 매수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약점인데, 공제우선 매수 안 들어와서 낙찰을 받았을 때는 돈이 되는 건 틀림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대지권은 미등기라는 얘기지 대지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이 다 정리가 안 됐다 이런 뜻입니다. 오래됐어도 그 나서서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데 아무도 못 되니까 분양했을 때에 그 한 사람들이 정리하고 다 팔아놨으니까 누가 나서서 정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상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지 땅에 대한 권리가 나한테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사면서 땅도 쫓아온 게 집합 건물인데 가끔 가다가 우연한 일로 땅과 건물이 따로 떨어지는 수가 있지만은 저렇게 미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등기가 안 됐다는 얘기지 땅이 권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울산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부산에 강의를 갔더니 울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울산에 오시는 분들이 울산은요 강아지들도 10,000원짜리 하나씩 물고 다녀요 그런데더니 요새 보니까 울산이 그 옛날 울산이 아니야 보면. 제가 추천 물건을 한 달에 2번씩 강의를 하고 특수 경매를 매주 화요일 날 오후 3시서부터 5시 30분까지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이 특수 경매를 강의를 하는데, 여기 교재가 부동산 소송 완이다, 부동산 소송 투다, 소송 경매다, 특수 경매 인물이다 해서 4권인데, 이 4권은 전부 다 어떤 거냐면 특수 경매에 여러분보다 앞서서 입학하셨던 분이 낙찰을 받아서 팔고 빠져나왔던 실전 사례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전 사례를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 내가 이런 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팔고 빠져나와 있다.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실전 사례가 여기 다 있는 건데, 협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소송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소송은 이기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상을 하기 위해서 압력을 주기 위해서 소장을 집어넣으면은 소장을 받은 사람이 그 소장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을 합니다. 이런 소장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하면은 전문가가 그걸 보고 다, 아, 이건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을 하십시오 하면은 그분들이 협상을 놨습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보면 땅만 제가 낙찰받고 건물 매각 제외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건축물 관리장도 있고 등기부 등본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낙찰을 받고 거기 찾아갔더니 그 나이 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왔어? 그러길래 땅 낙찰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나도 알고 있었어. 땅만 받았지? 예. 건물은 내 거야. 근데 뭐 어쩌라고? 넌 땅만 받았잖아. 난 건물은 내 건데 어쩌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셨더니 아들이 전화해갖고 아들한테다 이거는 이게 철거하고 지적은 내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도 있고 무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할 수 없이 소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소장을 집어넣으니까 소장을 받아가지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철거하고 나가고 지적 내놔야 된다는 거 알게 되면 되다 보니까 그때서야 전화가 와서 협상합시다. 그러니까 소송을 집어넣는 것이 판결만 받아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하고 협상을 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손해가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그럴 때 그 소송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어떤 절차를 이루고, 청구 취지는 어떻게 하고, 청구 원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나 홀로 소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의 실전 사례에 대한 한 200여 가지의 실전 사례거든요. 이걸 가지고 한번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제가 추천 물건은
아, 이건 낙찰을 받았어. 이렇게 처리하고 나오는구나 하는 걸 빨리빨리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과목을 가지고 한 달씩을 과목을 하게끔 되면 이게 뭐냐면 전부 다 4과목이니까 4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4개월을 강의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강의를 하냐면 추천 물건 낙찰 받는 걸 도와주는 강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 물건 강의가 1년 동안에 12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거 4개월 동안에 교재 포함해서 45만 원인데 이것도 똑같이 추천 물건 꽂지 1년 동안을 수강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가 이걸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수기면을 낙찰받아서 해결하는 방법의 강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천 물건 강의의 보조 강의이고 실전 사례 강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9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일 타경 8932 해갖고 경기도 구시 아파트인데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여기가 11억짜리가 5억 6천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누구라는 사람이 있죠. 전입이 2015년 10월 26일이죠. 근데 여기는 2015년 10월 2일이죠. 기준권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는데 확정도 없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대항력은 행사할 수가 있어요. 확정이 없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안 한 겁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한 건데 뭐는 할 수가 있어요? 대항력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얼마인지도 모르고. 자, 그러면 왜 제가 이걸 골랐냐 하면은,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식회사 동원플라스기라는 데서 했고, 주식회사 IBK 저축은행에서도 지금 경매 개시 결정했죠. 그렇죠? 설정을 보면 제일 먼저 주식회사 동원플라스기 했고, 주식회사 IB저축을 했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도 했죠. 이렇게 근저당 설정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은행에 돈 빌리러 가보셨어요? 김사님 가보셨어요? 그러면 주택을 가지고 돈을 빌릴 때에 주민등록 초번 떼어오라고 그러죠, 거기에. 누가 들어있는지. 그러면 보면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세입자가 있으면 누구냐고 물어보죠. 그럼 뭐라고 답변하면, 돈 빌리려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 이거는 무상으로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무상 임차인 각서 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자기네보다 앞선 전입자가 있을 때 알아보고 돈 빌려줘, 그냥 빌려줘. 제가 보기엔 이 주식회사 보면 그 동원플러스에서는 안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주식회사 IBK 저축은행이든지 나머지 하나은행에서는 담당자가 그거 모르고 돈 빌려주면 자기가 돈 담보로 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무상임차인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고 확정일자도 안 받았다 이랬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니까. 계약서가 있어야지 확정일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계약서가 있어야지 배당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의만 사실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진짜는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돈이 몇 억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나 또는 IBK 저축은행에 전화로 하면 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있던데 여기 대항력이 있는 전입자가 있는데 왜 이렇게 빌려주십니까?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도 안 모르고 안 알아보고 그냥 빌려줬겠습니까? 이런 정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겁먹지 말고 입찰에 들어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